예,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을 준비하는 터닝포인트인데요. 지수가 낙폭을 좁혀옵니다. 2%까지 하락폭이 커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1% 이내로 낙폭을 좁혀오면서요. 2,549. 코스닥은 낙폭을 더 좁혔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은 매도이긴 한데요. 엔화 동향에 계속 움직이죠. 엔화가 또 140한 6엔대로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어쨌든 상승을 모색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오후장 터닝포인트 함께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리의 고민들, 관심 섹터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첫 번째, 예. 시장이 어제 미국 증시도 전강 후약으로 여전히 이제 오르면 또 차익 매물이 나오고 불안한 상황이죠. 오늘도 좀 올라오긴 하는 상황인데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죠. 지금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습니까? 하창한 본부장님. 네, 저는 지금 분할 매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PBR 0.8배 후반대 그리고 PBR 0.9배 초반대에서 지금 등락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도 손이 안 나가면 지수 2,800대에서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와 같은 이런 수급적인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요인들로 인해서 좀 빠졌고, 지금 엔화 보시면 엔화가 어느덧 140에서 14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엔캐리가 강하게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부총재가 어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일주일 단위마다 바꾸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엔캐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부담이 더 가속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아예 배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좀 한번 선제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준 부분에서 1, 2주 사이에 다시 한번 큰 압박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니케이와 상당히 좀 연동이 많이 돼서 주가 추이가 움직이고 있는데, 니케이도 지금 지수가 양전을 한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장에서도 미니 나스닥과 S&P도 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본을 좀 추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양시장 모두 다 좀 양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점진적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콜풋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인데, 어쨌든 옵션 만기 이후에 어느 정도 지수단에서는 사실 조금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에 굉장히 좀 좋은 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 관점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또 중동 리스크, 경제 침체 리스크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GDP 3분기 미국의 GDP가 2.9% 예상치 나왔거든요. 예상치가 2.5에서 2.9로 나왔는데 GDP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업률 4.3, 물론 이제 3.8에서 4.3까지 올라왔지만 아직도 완전 고용입니다. 침체라는 이런 정석적인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GDP가 연달아 하락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저는 좀 너무 과한 우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좀 기회를 줬을 때 저는 분할 매수로 모아간다면 한두 달 정도 뒤에는 굉장히 좀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달에 한 번 있는 파생 만기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 선물을 통한 지금 플레이가 메이저들이 강하잖아요. 시장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최근 선물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1조 원 이상의 매수를 하다가 어제만 하더라도 장 마감 직후에 2천억 원 매도로 끝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1조 원 이상 매도를 하다가 플러스 매수 전환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기가 바닥은 아닐까라는 기대감들로부터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 좀 나오기도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으면 하는 게 옵션인데요. 풋옵션 같은 경우죠. 풋옵션이 하방 포지션에 대한 모습인데, 풋옵션 매도는 이제 하방 포지션에 대한 청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급락 당시에 마지막 8거래일 동안 2,500억 원 수준의 풋옵션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바닥 시그널들이 확고해졌습니다. 지금 8월 2일부터 오늘 시장까지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도가 3,280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짧은 거래일입니다. 5거래일 오늘까지인데요. 어제랑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미만의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풋옵션 매도의 절정을 기록했던 부분들은 8월 5일과 8월 6일이었습니다. 양일간 약 3천억 원의 매도가 나왔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마지막 8거래일 동안 2,500억 원의 누적 매도가 나온 것에 비해서 이틀 동안 3천억 원 가까운 2,900억 원 이상의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하방 지지에 대한 포지션 정리가 완성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누적 수급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7월 9일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를 해왔다면 7월 10일부터 꾸준하게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급락까지 연출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우리나라 시장의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지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의 실적 발표 시즌에 대한 변동성, 단기 반등 이후에 눌림목이나 쉬어감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코멘트 드린 내용들은 기계적인 현금 비중 확보를 좀 해놓았다가 단기 숨고르기 눌림목, 오늘 옵션 만기일 하방 변동성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제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다면 거기서 확보된 현금을 오늘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보유, 매수, 홀딩에 대한 대응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해 나갈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대선, 해리스와 트럼프, 코로나, 그리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일요일을 끝으로 올림픽이 맞춰집니다. 평화의 제전이라고 하는 올림픽이 마감된 이후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지 여부 보시면 좋겠고요. 코로나 말고도 원숭이 누창, 엠폭스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전기차, 화재 진압에 대한 이야기들이 불쑥불쑥 이슈성, 테마성 수급으로 몰려다닐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트레이딩의 영역,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만한 곳들에 있어서는 저가 매집도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코멘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불확실한 시장 전략부터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후장 터닝포인트 섹터 얘기 시작합니다. 네, 반도체가 우리로서는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오르다가 어제 또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종가로 3% 밀렸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부진, 엔비디아 하락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창만 부장님, 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환호를 했다가 오늘은 또 좀 조정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이제 전거래일 애프터마켓에서부터 좀 영향을 많이 줬었죠. 특히나 이제 실적 자체가 이 실적 부분에서 수익성 부분에서 좀 악화가 있었고 대신에 이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굉장히 좀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성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 슈마컴 같은 경우는 AI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성이 안 좋으면은 뭐 칩 생산하는 그런 쪽까지 다 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도 좀 과하게 빠진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사실 뭐 이제 실적에서 미스한 부분도 있지만 또 전망치와 거의 유사하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이던스 자체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성장성 자체가 끝났다라고 보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TSMC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기업들도 전망치는 굉장히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이 23년 1분기부터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 그 퍼센테이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실적 그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거품론이라는 얘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품이라는 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때 하는 얘기고 TSMC도 실적 전망치 캐펙스 투자 다 막 20% 이상씩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엔비디아 뭐 영업이익률 60% 나오는데 그런 기업들을 이제 거품이라고 보기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성장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논란들이 나오다 보니까 해당 기업들의 이런 성장 전망치 자체가 이 기업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 이제 가파르게 많이 올랐죠. 10배거 이상씩 올랐다 보니까 거기서 좀 기술적인 차익 매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했을 때보다도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물론 단기적으로 바로 이전의 가격대들 뭐
엔비디아도 140불까지 바로 가진 못하겠죠. 하지만 예. 점진적으로는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좀 시간만 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HBM, 엔비디아 납품 얘기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뭐 뉴스 모멘텀을 공급했다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그땐 좀 강하고 또 하이닉스도 반등하려다. 전체적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좀 더 약한 흐름들인데요. 허반석 위원님, 반도체 전략이요? 반도체 저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것 아니야? 그럼 우리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슈퍼 사이클이잖아. 라는 세 가지의 뉴스가 시장을 덮을 때가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는 고점이더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급락과 엔비디아의 하락 등의 모든 것들이 결부되면서 아주 크게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비쌀 때도 막 사고 싶었던 반도체인데요. 이만큼 저렴해졌다라고 한다면 더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을 하지 않았나 이런 모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의 HBM3E 퀄 테스트가 통과됐다. 아니다. 통과됐다. 아니다. 계속 설왕설래 하고 있는데요.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다른 종목들에서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금 정도만 가지고서 지금은 가격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다시 차트를 길게 놓고 보았을 때는 여기가 가격 조정의 끝자락, 기간 조정의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다시 복귀해 볼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력도 높아졌다. 그러면 우리가 매집의 관점으로 이 기간을 활용해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주어야 하는데 어떤 종목들 위주로 보느냐. 대형 반도체 분명히 매집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은데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가 지수가 급락할 때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나 리노공업, ISC,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일 대만의 반도체 소켓 회사인 원웨이가 월별 매출 발표 통계를 하면서 7월 달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2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예. 우리나라도 테스트 소켓 관련된 ISC나 리노공업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니까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속되는 종목들 우리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겠다라고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두 분 모두 분할 매수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장 터닝 포인트 반도체 다음으로는요. 바이오주. 시장 방어주가 아니라 시장 중심주 같아요. 바이오는 그죠. 뭐 흔들리지 않으면서 어려운 장에서도 꿋꿋하게 가주는 쪽인데요. 후반석 의원님, 네. 물론 뭐 진단키트 이런 게 좀 움직이긴 합니다만 바이오가 좋은 흐름은 그 안에서 계속 순환하면서 또 이슈몰이를 하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바이오 포인트는요? 네,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린 지가 3개월 무렵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준비할 때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외부 차입 자금 조달 비용,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제약바이오단에서는 더욱더 활발한 연구개발이나 사업의 진행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에 접어들 때는 우리는 제약바이오와 신재생단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그 안에서 이슈 몰이를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이 ST팜이나 바이오니아를 중심으로 반등 흐름들이 나왔고요. 제약바이오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은 변동성이죠. 변동성이 왜 많이 나오느냐? 실적에 대한 펀더멘털이 부진한 기업들 중에서 연구개발이나 임상실험 등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투자는 하고 싶은데 너무 불확실성, 변동성이 너무 높습니다. 라고 해서 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실적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들 추려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셀트리온 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플러스, 여기다가 바이넥스, ST팜, 프레스티지바이오, Y바이오로직스 등등의 종목들을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세 저점에서 다시 추세 고점까지 올라오는데 탄력적으로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가 바이넥스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ST팜, Y바이오로직스, 리가켄바이오, 셀트리온 제약에 있어서는 이 종목들 중에 아직까지 추세 저점과 보다 가까운 종목들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응할 때다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바이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 가운데 또 수익률을 좋게 내주고 있는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뭐 상대적으로 강하면서 긍정적으로 하는 쪽이 조금 전에 얘기한 바이오, 조선, 방산 이런 섹터들이 뭐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조선주도 뭐 좀 흔들리는 것 같으면서 강합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조선주 접근 전략은요? 네,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월요일 날 폭락이 나올 때도 외국인의 매도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좀 견조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금일에 또 그 이슈가 나왔죠. HD 한국조선해양에서의 또 이제 수주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워낙 수주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신조선가의 흐름들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후판이라든지 이런 가격을 올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물론 인력 부분 같은 경우도 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인력 자체도 6% 정도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좋아졌다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확실히 좀 좋은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카타르 에너지와의 5조 규모 이상의 또 이제 수주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내에 이제 결과치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을 더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좀 헤비테일 산업이고 수주 잔고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점진적으로 실적에 대한 반영치들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신조선가가 높아지는 거는 계속적으로 P가 높아지는 부분에서의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좋게 보셨습니다. 오장 공략할 만한 종목에서 두 분의 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부장님 조선주 얘기하셨는데 조선주 가운데 관심 종목이 있군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중공업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이전에 네. 제가 계속 HD 한국조선해양만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엔 삼성중공업이고요. 좀 후반 부분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두 번째로 좀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고, 또 수주나 이런 부분에서의 좀 쫓아가는 흐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선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가장 강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하반기에 또 카타르 에너지와의 수주 얘기를 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또 카타르 에너지와의 또 15척 최종 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큐맥스가 요번에 굉장히 좀 큰 선박으로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제작했었던 이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수주를 또 요번에 삼성중공업이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YOY에서 120% 넘게 좋아졌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HD 한국조선해양은 123%고 삼성중공업이 51%이긴 하지만 하반기에 이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그 수주 목표량 이상으로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 자체는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되돌림 나오는 목표 주가 12,2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여기에서 좀 물량 소화한 이후에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은 단기 수익 관점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반석 의원은 우리가 바이오 얘기했지만 바이오니아를 지난번 말씀하셔서 어려운 장에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관심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는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된 부분이고요.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부분 두 가지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시 코로나 재확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우리가 비대면 진료주까지 반등하는 모습들을 이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백신 관련된 종목들,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 호흡기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반등이 왕왕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차례로 본다면 원격 진료 비대면 테마의 순환매까지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개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인성정보가 실적 면에서도 탄탄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 3,000원, 시세가 붙는다면 3,800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을 준비하면서 투자 전략 세웠습니다. 터닝포인트,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